예를 들어서 1,000억을 벌겠어. 나는 내 삶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겠어. 저 거대한 산을 치워버리겠어.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될 리 없어. 그쵸. 그리고 그 지혜로운 노인이 와서 또 그 얘기하거든요. 우공한테 넌 다 늙어서 될 리가 없다. 그러니까 우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쓰신 책 내용 중에서 우공이산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. 저는. 네, 우공이산 맞아요. 우공이산에 대한 이제 본래 뜻도 물론 있지만 작가님이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. 이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우공이산이 해석을 보면 다 노력한 자가 승리한다로 아, 그쵸. 산을 옮긴 거잖아요. 네, 다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우공이산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우공이 그 할아버지인데 이 산이 2개가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쵸. 네. 앞뒤로 산이 2개가 있어.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의도예요. 아까 말했던 부자가 되기로 결심 혹은 사장이 되기로 결심이랑 비슷한 상징의 이야기니까 산 2개. 산은 문제를 상징해요. 삶의 문제 2개. 거대한 산같이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의도를 가진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말립니다. 될 리가 없어. 예를 들어서 1,000억을 벌겠어. 나는 내 삶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겠어. 저 거대한 산을 치워버리겠어.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될 리 없어. 그쵸. 그리고 그 지혜로운 노인이 와서 또 그 얘기하거든요. 우공한테 넌 다 늙어서 될 리가 없다. 그러니까 우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산 퍼다가 죽으면 내 아들이 풀 테고 내 손자가 풀 건데 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나의 아이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산은 언젠가 없어질 거다.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들은 산신령 2명이 그 산에 있던 신령이 처음에는 되게 가짜게 본 거예요. 할아버지가 이거를 파봤자 그쵸. 되겠냐 이러고 있다가 우공이 그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이 쟤 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 염라를 찾아가잖아요. 염라대왕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공이 파서 우리 강에다가 버리면 이제 산신령들 더 이상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. 소멸하는 거죠. 그래서 해결해 달라. 그래서 이제 그 신이 보니까 그 염라라는 신이 보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갖고 거인 2명을 보내서 산을 옮겨주거든요. 그러면 우공이 그때 한 행동은 뭐가 있냐면 난 이 산을 치울 거야 하고 삽 한 번 떴어요. 그러니까 하루 일했거든요. 하루 그 이야기에서 딱 하루 일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. 저 산을 옮길 거야 라는 의도에 대한 이야기. 근데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.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가라 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간대요.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. 나는 1,000억을 벌 거야 하면 산이 들어집니다. 확 하고 실제 산이 확 하고 들어져요. 그러고 곧바로 그럴 리 없어 이러면 산이 확 들어다가 이제 푹 그리고 나는 1,000억을 벌까 하면 또 산이 팍 그럴 리 없어 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로 갈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의심과 어떤 의심과 확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생각을 잘 보니까 생각은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. 확신하는 동시에 의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. 의심하는 동시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이게 왜 똑같이 보이냐면 너무 고속으로 확신 의심 이게 동시에 이렇게인데 잘 관찰해 보면 확신하는 그 순간은 확신만 있습니다. 네. 불안해하는 그 순간엔 불안만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. 이 생각을. 그래서 우공이사는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. 우공이 한 노력은 없고 우공은 의도를 가졌다.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니까 내 삶에 너무 거대한 산이 있는 거예요. 그거를 늘 보면서 저 산을 나는 결코 없앨 수가 없을 거야. 저 산은 너무 불가능해. 이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우공처럼 나는 저 산을 없앨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련한 자잖아요, 우공이. 근데 그 모든 세상의 모든 큰 성공들, 세상의 모든 혁신들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. 하늘을 날 거야. 얼마나 미련한 소리입니까? 철을 하늘에 띄울 거야. 철을 바다에 띄울 거야. 핸드폰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게 만들 거야. 그때 당시에는 우공 같은 사람들이 있죠. 다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. 하지만 그게 되잖아요. 그래서 세상은 다 우공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 확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말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
안 될 거라는 확신이라는 맞아요. 거죠. 그게 이제 고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잘 안 될 것 같아 의심한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쵸. 사실 실상은 내가 그것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맞습니다. 그런 거죠.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의심도 나쁜 게 아닌 게 조금 더 자세히 그 의심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. 의심이 들 때 이 의심에 대한 나의 의도는 뭐지? 그러니까 의심이 막 들어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럼 그 자체에 놔두면 의식의 어두운 면에서 걔가 자라나거든요. 근데 의식으로 갖고 온 다음에 아까 고통처럼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. 난 이 의심을 환영하는가? Yes, no. 그럼 yes, 환영해보자. 그럼 의심을 갖다 놔요. 의식에 올려놓는 거예요. 올려놓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. 내가 이 의심에서 나의 의도는 뭘까? 내가 원하는 게 뭘까? 그러면 대부분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의심도 환영할 만합니다. 근데 그렇게 가져다가 에너지로 가져와서 깨달으면 그 의심조차 나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면은 그게 이제 안에서 자꾸 살아나죠. 어두운 네. 곳에서. 의심 자체는 이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. 그렇죠.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거를. 나는 이거를 엄청 원하고 있구나.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신호 패턴, 신호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즐거운 일이라는 게 이제 좋아하는 일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항상 이 말 하거든요.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. 지쳐서 그래요.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? 근데 사실 좋아한다는 거는 네. 그것도 결정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두뇌가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대요.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도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일이든 한 3개월 정도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.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게 너무 좋다. 안 좋아하는데 난 이게 너무 좋아. 난 이게 너무 좋아.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.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한 3개월 들려주면 그게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좋고 싫고는 프로그램, 그러니까 내 안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나의 선택값인데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사실은 꿈을 찾아라는 말도 안 되는 게 꿈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. 나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꿈이 있을 거야. 근데 그게 아니라 꿈은 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실도 정하는 거고 그냥 내가 이렇다라고 정하면 나의 현실에선 그게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출근을 안 하고 퇴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? 네. 서울에 왔는데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근데 곰곰이 제가 먹고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출근을 안 하고 퇴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구나. 근데 전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쵸. 출근과 퇴근을 했으니까 제가. 그쵸. 근데 지금은 출근과 퇴근이 없어진 거예요, 제 삶에. 물론 계속 일이라고 하면 계속 일이고요.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. 계속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일이 아닌 거예요. 유튜브 촬영도 일은 아니잖아요, 이게. 제가 와서 일하고 있다 이거보다 그냥 재미로 같이 촬영하고 책이 나왔으니까 또 책 얘기하고 이런 건데 저는 요즘에 삶은 그런 것 같아요. 일이 없어져서 카페 할 때도 일은 없었거든요, 거의 제 안에 일이라는 개념은 일하기 싫어서 카페를 한 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더 없어졌어요. 그냥 애초에 일이라는 게 없어지고 다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높은 분들만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? 그쵸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럼 책 읽고 책 읽는 거 저 이렇게 읽었어요. 이런 건 이런 거 같아요. 이렇게 관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깨달음을 얻고 근데 그게 또 돈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.